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총단결됐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당황망조하는 것 같아요. 엄청 당황하는 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황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연동형 주장자 연동형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자타공인 가장 강력한 병립형 주창자였고 병립형 주의자였고 그동안 해놓은 말도 엄청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으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단 순간 다 잊어버렸나요? 그리고 이제 그 5.18 그 민주의 문 거기서 발표했잖아요. 제가 또 어두운 표정으로 옆에서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머, 나는 병립형 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가는 과정이죠. 버스를 타자마자 제가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는 준연동형으로 가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5분 만에. 네. 5분 만에.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네. 선거 제도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총선 승리가 선이고 패배가 악입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써가지고 민주당 의원 다 들어있는 단톡방에 들어가서도 이 연동형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글을 썼다면서요, 길게.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거기 다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고 했던 수많은 말들은 기억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결정되기까지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정신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분 너무 짧잖아요, 그래도. 네? 바로 썼습니다, 이게서. 5분 만에 바꾸는 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 총단결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하고 총선 승리 정권 탈환합시다. 이게 나라냐? 나라를 구합시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존중 지지하는 공개선언을 한 게 접니다.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한 달 내내 떠들더니.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자마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뉴스공장의 위성방송 다스베이다에서 나는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미 알리바이를 만들어놨습니다. 알리바이를 어쨌든 병립형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니,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셨죠 다. 기억나지 않죠? 아니 어제 9시 반 이재명 대표 결단 이후에 어떻게 하면 연동형으로 승리할까? 저는 그 궁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선 승리가 선이니까요. 어쨌든 당대표가 결정하면은 그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원래. 어제 결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 총일치된 단결된 목소리로 환영한다. 당내에서. 아무도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그분도 병립형을 주장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옳은 것 같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제가 가장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신음소리를 내다시피. 왜냐하면 이쪽 주장도 일리가 있고 저쪽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주장이 아니라 다른 주장이고 다른 의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립형, 권역별 비례, 이중등록제로 가자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공익적 가치가 있고 또 연동형으로 가서 지금 결단한 것처럼 가는 것도 또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감으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곳곳에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최고위원 끝나고 예.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최고위원들 다 이제 각자 일정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정치구님 잠깐만 봐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예. 최근에 그래서 처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요. 뭔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해주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정청래 최고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직접 말을 안 해서 잘 몰랐죠. 그 직전에는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느낌이 하나 빠지고 느낌으로 아 이렇게 가려고 하나. 네네. 네. 실무적인 거 여쭤볼게요 이제. 네. 기본소득당 네. 등등이 이 소수정당들끼리 연합 비례 만들어서 네. 그걸 플랫폼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말을 들어보면 그것과는 별도의 민주당 주도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거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의 선언 한 10분 정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서 있으면서 슬픈 표정을 제가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냄비 뚜껑이라는 말이 확 들어왔어요. 냄비 듣고. 저쪽에서는 내가 칼을 내리자고 그랬는데 예. 칼을 안 내린다.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 않냐. 예. 그렇다고 칼을 드는데 무작정 당할 수는 없지 않냐. 예.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전반의 결단의 키워드 중에서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유성정당을 만들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뭐라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예. 좀 계기랄까 도움이랄까 이런 게 됐던 것이 실제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로 예. 당명도 정하고 발기인대도 하고 뭐 이런 비례정당 출범했죠. 예, 이런 것이 예. 대표의 결단을 굳게 하는 예. 것이 아니었겠나.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네. 첫째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 이제 앞으로 이제 첩첩산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 결단의 여러 가지 워딩 중에서 예. 통합형 비례정당을 예.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앞에 네. 수식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주도에. 그런 거죠. 네. 민주당 주도의 플랫폼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죠. 가설 정당을.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없었으니까 뭐 따로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용해인 의원이 주도했던 기본소득당 등등이 포함된 그런 플랫폼 말고 민주당 주도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는데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플랫폼은 임시 플랫폼이고 네. 선거 이후에는 그러면 해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림상만 있지 구체적인 디테일은 이제 앞으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도 저도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비례정당이라 합시다. 예. 비례정당에서 비례 국회의원이 20명이 됐는데 예. 그것이 그냥 원내 교섭단체로 남아 있으면 예.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면 별도 정당, 독립 정당이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준위성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네. 일부는 자신들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민주당 입당하고 그런 모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하자면 준 연동형이라 하는 것은 이번에는 47석이 다 풀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17석 병립 준 연동형 30이었는데 47석이 다 풀리는데 이제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10%다. 예. 그러면 30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에서 10석 얻었어요. 예. 그러면 20석을 보존해 줘야 되죠. 비례대표로. 근데 47석으로는 다 100%할 수가 없어. 없죠. 그래서 50%인 10석만 준다. 이게 이런 의미에서 완전 연동형이 아니라 준 연동형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혼용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30석 캡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47석이니까 위성 정당이 가져갈 몫이 더 많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7석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주도의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통합비례정당 예를 들면 이름을 그냥 쉽게 더불어시민당 4년 전에 했던 거 에서 20석 나머지 7석을 뭐 다른 정당이 가져간다고 치면 교섭단체가 두 개가 또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례정당을 할 때 원래 취지와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제명 조치를 해줘야 그렇죠.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누가 당대표가 된 사람이 한선교 나는 제명해 줄 수 없어. 한선교. 그러면 비례 국회의원들은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이 플랫폼 정당의 당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원대 복귀가 가능한 예. 당대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런 당 체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세라는 것은 한번 예. 쥐게 되면 안 놀라고 하죠.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 한성교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 원내 복귀하려고 하는 비례대표 당선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서면으로 약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 믿을 수 없죠. 네. 이거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방정식인데. 이제 난항이 예상되는데 공장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를 누가 할 거냐, 예. 옥세를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당명을 누가 할 거냐. 예.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례 앞순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러려면 의원들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모 정당 모 국회의원 얘기하는 15번까지는 민주당은 들어오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 정치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뭐 그렇죠. 그 많이 비판도 받으시던데 그러면 코맨드 센터를 누가 할 거냐.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석을 몇 석까지 줄 것이며 그리고 몇 번에 배치할 것이며 그 어렵죠.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그 그 최종 권한은 그리고 민주당이 가지나 그 공천 권한은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누가 되지? 대상은 비례정당에? 그러면 조국 신당까지 포함합니까?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도 대상이 됩니까? 당 대표의 또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보당하고 정의당 원내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구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례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이제 대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 발언을 했어요. 선거 연합 형태도 취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후보 단일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근데 비례도 먹고 지역구도 먹고 하는 어떻게 정당 작동 논리상 그런 네. 정당의 이런 정치적 거 욕망이 가능하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비례 3석은 주고 거기에 네. 연합비례정당에서 3석은 주고 우리는 지역구가 강한 의원 몇 명이 있으니까 그 지역구도 달라. 네.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죠. 내심 있는 반드시 것으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정당의 생리상 없을 수가 없죠. 모든 정당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이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권을 향해서 정권 획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고 그리고 총선은 매우 중요한 그 과정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적이든 아니면 공익적이든 정치적 욕망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 통합형 비례정당이죠. 2월 달 내내 이거 가지고 지지구 복구 할 것 같은데. 지지고 볶고 펄펄 끓어 넘치고 합의됐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합의됐다가 여기는 합의됐는데 저기는 안 된다고 하고 이거 난리법석일 것 그래서 같은데. 이게 퍼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도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 한성교 반란 생각나십니까? 그때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한성교 의원이 거기 가가지고 옥새를 진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공천할 거야. 사람이 일하면 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라고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네.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당연히 현역 의원들하고 현역 의원을 당대표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도 한 20석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그렇죠. 앞순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기호 1번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기호 1번을 목표로 그러려면 그러면- 의원을 한 10명 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페인하기도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그래서 의원을 10명 보냈는데 그중에 당대표를 누굴 시켰는데 그분이 원래는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의석수가 20석이 생겨? 네. 그러면 그냥 교섭담체를 내가 계속 해면서 당대표를 할까? 이런 생각을 당대표 할 정도면 선수가 3선 4선 될 테니까 네네. 그런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총선이라는 것이 고도의 전략 전술의 이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벌어지지만 이 통합 비례정당에서도 엄청날 것 같다.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 얘기도 했어요. 그 전당원 투표해서 그렇게 갈 것처럼 하더니 이게 뭐냐는 식으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을 보니까 이 선거제 이해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아니 그리고 이거는 어제 본인 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맞아요. 합의를 해주시지 아니 않았다.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는 합의해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병립형으로 갔을 때 그렇죠.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합의든 동의든 뭐가 필요한 거지. 지금은 민주당이 그냥 이대로 갈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그 또 의석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통과시킬 방법도 없고. 아니 4년 전 제도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겠다는 건데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들이 합의해 준 적 없다고 하니까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 지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지금. 어느 별에서 온 분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화낼 걸 화내야지. 지금 있는 법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법대로 가는데 뭘 합의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사정 돌아가는 걸 몰라가지고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당대표를 누가 보냈는데 그 당대표가 돌아가는 사정 보고 독립정당 만들어가지고 이준석하고 붙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준석하고 그 비대정당이 새로운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분이 지금 선거제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네가 와라 한동훈 제가 썼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 참 재밌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더 재밌는 분이더라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여론조사. 근데 그것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연동 대통령이라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이거 쓰느라고 누가 막 그러는 거야.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나왔대요. 그래서 엄청 크게 얘기했다. 그래서 조용히 해. 잠깐 나 이거 써야 돼. 나 지금 5분 만에 입장 바꿔야 돼. 가만히 있어봐. 근데 그래서 마포를 이렇게 크게 얘기했죠. 어쨌든 나오지도 않으니까 상대가. 네? 아 그렇습니까? 자.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민주당 내부가 총단결됐어요.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당황망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엄청 분명하죠. 당황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황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